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바닥이 항상 촉촉해서 악수가 부담스럽고, 겨드랑이는 조금만 움직여도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이마에서는 이유 없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순간들 말이죠. 남들은 시원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땀이 과도하게 분비될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고민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거나 땀을 닦아내느라 진이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순히 땀이 많은 체질이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엔 이미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만큼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 오늘 건강백서에서는 바로 이 다한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그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다한증은 어떤 질환이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한증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을 질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아무런 치료 없이 고통을 참고 살아갑니다. 땀이 좀 많을 뿐인데 설마 이게 병일까? 치료가 되겠어? 원래 이런 체질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 단정해버리거나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의학계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다한증이 단순히 땀만 많이 나는 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자율신경계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땀 분비 역시 이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배출하여 몸을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한증 환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교감신경의 과활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주로 신체를 긴장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한증 환자들은 타고난 생리적 성향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다양한 환경 자극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항진되면 땀샘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땀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엑셀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지나치게 속도가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땀샘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는 단순히 땀 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적인 건강 문제, 특히 심혈관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한증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손바닥 다한증, 발바닥 다한증, 겨드랑이 다한증, 그리고 얼굴 다한증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악수는 물론이고 필기하거나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서류나 책이 땀 때문에 젖어버리기도 하고, 신발 속이 항상 축축해져 불쾌감은 물론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죠.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은 옷에 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땀 냄새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고 대인 기피 현상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욱 심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얼굴 다한증은 이마와 콧등,
뺨 등 얼굴 전체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화장이 금방 지워지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 안경이 흘러내리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나 발표 시 얼굴에 흐르는 땀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한증은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불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는 게 부끄러워서 치료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한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한증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증상 조절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만큼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희망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땀 분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만 해도 이전에 땀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놀라울 만큼 편해지고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다한증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환자의 증상 정도, 발생 부위, 개인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주사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땀샘으로 가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땀 분비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에 시술되며 주사 후 약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아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도 다한증 관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항콜린제 계열의 약물은 전신적인 땀 분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약물은 땀샘의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여 땀 분비를 줄여줍니다. 주로 생활에 지장이 큰 중등도 이상의 전신성 다한증이나 특정 부위, 다한증의 국소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입마름, 변비, 시야, 흐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낮은 용량부터 서서히 조절해 나가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상담과 용량 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땀샘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나 기능을 약화시켜 땀 분비를 줄여주는 시술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술들은 특히 겨드랑이 다한증에서 효과적이며 한 번 시술로 비교적 오랜 기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많은 병원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분류되지만 땀샘을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교감신경 차단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흉곽내시경을 이용하여 땀 분비를 조절하는 교감신경을 외과적으로 절제하거나 차단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극심한 다한증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부가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신경 차단술은 수술 후
다른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관리도 다한증 증상 완화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교감 신경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함유 음료,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 알코올, 그리고 매운 음식은 교감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땀 분비를 늘릴 수 있으므로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교감 신경을 항진시켜 땀 분비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땀이 더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다한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하거나 체지방이 많은 경우 체온 조절을 위해 더 많은 땀을 배출하게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다한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면이나 천연 소재 의류를 선택하며 주기적으로 샤워를 하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의 자가 관리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한증은 결코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불치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다한증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학적 방법들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후 일상생활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땀 때문에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던 삶에서 벗어나 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땀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자신감 회복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혹시 나도 다한증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명백한 지장이 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한증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춰야 할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며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히려 방치할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이 결국 큰 스트레스나 자신감 저하를 넘어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영상을 통해 다한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귀중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백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다한증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다한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기타 다양한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다한증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1.24배에서 1.28배,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이 1.16배에서 1.17배,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 위험이 1.22배에서 1.24배 더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험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다한증 환자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과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은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땀 분비로 인한 탈수 경향은 혈액 농도를 짙게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한증은 단순히 땀만 많이 나는 증상이 아니라 전신적인 자율신경계 불균형의 한 표현이며, 이 불균형이 심혈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점은 다한증 치료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무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한증의 수술적 치료법 중 하나인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수술 전 1.36배에서 수술 후 0.44배로, 허혈성 심장 질환 위험도는 1.24배에서 0.62배로, 그리고 복합 심장 질환 위험도는 1.31배에서 0.56배로 크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한증 치료를 통해 교감신경의 과활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그동안 높아져 있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한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심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다한증의 치료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다양한 약물 치료와 비침습적인 시술들이 포함됩니다. 먼저 약물 치료로는 국소도포제와 경구약물이 있습니다. 국소도포제로는 염화알루미늄 성분의 데오드란트나 발한 억제제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이는 땀샘의 통로를 일시적으로 막아 땀 분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효과가 비교적 미미할 수 있고 일부 환자에게는 피부 자극이나 발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구약물로는 항콜린제 계열의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전신적으로 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입마름, 변비, 시야 흐림, 졸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처방받아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용량부터 조절하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비침습적 시술로는 이온영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온영동 치료는 땀이 많이 나는 손, 발바닥, 겨드랑이 부위를 약한 전류가 흐르는 물에 담그는 방식입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 땀샘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로 여러 번 반복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며 시술 중 전기 자극으로 인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 즉 보톡스 시술도 널리 활용됩니다. 보톡스는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땀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효과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며 시술 부위에 통증이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고려됩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교감신경 절제술입니다. 이는 흉곽 내시경을 통해 땀 분비를 조절하는 교감신경을 절제하거나 클립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극심한 손바닥, 겨드랑이 다한증에 매우 효과적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부가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감신경 절제술의 가장 큰 단점은 보상성 다한증입니다. 수술 부위의 땀은 줄어들지만 등, 배, 허벅지 등 다른 부위에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전문의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수술적 치료법으로는 애과 조직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는 겨드랑이 다한증에 특화된 수술로 겨드랑이 부위의 피하 조직, 피부, 그리고 땀샘 자체를 절제하는 방식입니다. 다한증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차성 다한증은 특정 질환이나 명확한 원인 없이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사춘기나 젊은 성인기에 시작되며 손, 발, 겨드랑이, 얼굴, 그리고 두피 등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2차성 다한증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비만, 폐경기, 신경계 질환, 특정 약물 복용, 감염 등과 같은 기저 질환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한증입니다. 2차성 다한증은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땀 분비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자가 진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외에도 다한증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가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활 수칙 개선은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땀 분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다한증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더운 환경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소재의 옷을 입으며 필요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여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땀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흡습성이 좋은 항땀제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여 국소적인 땀 분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보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한증이 의심되거나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한증은 부끄러운 질환도 아니고 감춰야 할 것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다한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땀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이 결국 큰 스트레스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잠재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영상을 통해 다한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귀중한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백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